많은 분들이 제가 늦게 공부할 때, 야, 공부는 이 나이에 공부해서 뭐 하냐.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이 나이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제 주변에는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지금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뒤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정말 지금은 뭐 100세 시대 또 120살까지도 산다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갖게 되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한글도 못 깨우쳐갖고 평생 자기 이름을 써본 기억도 없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뒤늦게 문해교육에 참석을 해서 야, 내 이름도 쓰다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버스에 어디까지 간다는 것도 다 보여. 네, 또 시도 쓰시고 시를 쓰다 보니까 그래, 나 이렇게 해갖고 고등학교까지 마치면 뒤늦게라도 전문대학 문예창작학과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제가 많이 봐왔어요. 네, 그러니까 문해교육 시키는 기관도 요즘 많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졸업할 때는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셔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까막눈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는요, 대학 합격률 99%입니다. 네, 70세, 80세 때도 대학을 합격해갖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막 나오시고 이런데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영어 시를 발표할 때 이제 초대돼서 가보면요. 저도 영어 시 못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시를 발표하고, 또 자작시를 발표해서 이렇게 시화전도 열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 배움은 끝이 없는 거구나. 단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옛날 젊었을 때 배우던 거랑 나이 들어서 하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지 뒤돌아서면 늘 새롭대요. 저 역시도 그래요. 책을 읽으면요, 같은 페이지만 한 10대 번 봐도 볼 때마다 또 새로워. 네.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제가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할 때, 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 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래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를 배우고 나잖아요. 2개, 3개가 또 생겨. 예를 들면 핸드폰을 열심히 배웠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1급, 2급 따고 나면 또 그 이상으로 뭐 줌 강의, 또 뭐 블로그 계속.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생 교육이구나. 평생 교육이구나. 네, 많은 분들이 뭘 그렇게 배워야 하는데 제가 공부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요즘은 강사 모집을요. 각 기관에서 강사 모집을 공개적으로 해요. 기관에서. 저희 여지껏 오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고 강의를 추천해 주는 데서 오면은 가서 강의하고 이랬는데요. 지금 공개적으로 강사 모집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는 서류를 내면 서류에서 일단 합격을 해야 면접을 보잖아요. 서류에서 다 합격돼요. 왜? 제가 그동안 배운 거 자격증 40개, 또 이제 공부도 이제 박사까지 했고, 또 책도 13권 냈고, 이러다 보니까 빠지는 게 없어요. 빠졌다 하면 이게 빠집니다. 이게 빠집니다. 그런데 서류에서 먼저 보니까 이거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길 잘했구나.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변에서 제가 한다 그럴 때, 야,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이나 다니지. 그랬거든요. 여행 다녔으면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거는 추억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디를 갔으니까 참 아름다웠지. 어디 갔으니까 뭐 경관이 좋았지. 이런 거 외에는 흔적이 남는 건 아마 사진은 남았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어디 여행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학습 여행으로 말레이시아를 갔더니 말레이시아 갔는데 이제 막 간단한 인사만 했는데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하는 이 웃음, 해피니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연락을 달래요. 저 연락 10년 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말레이시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이 이래요. 말레이시아어를 네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강의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노력으로 그냥 있는 데서 살을 해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 내가 조금만 나이를 덜 먹었으면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비운 게 지금 새로 시작해서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데서 그냥 더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제 딱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제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배우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랬는데 그때 딴 자격증이 지금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계속 새로운 게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그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유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유머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유머에 관련된 공부는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또 여기에 유머만 하는 게 아니라 유머에 필요한 이 부수적인 것도 제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래 내 분야에서는 지금도 공부해 왔고 앞으로도 공부할 거야 라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하셔갖고 저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쪽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래요. 그래서 모든 건 관심입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는 것 중에서 빨간색만 찾으세요 이러면 파란색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파란색은 눈에 안 들어와요. 빨간색만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바로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눈에 보이고요.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점이라면 여기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누구한테 꼭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공부를 하게 되면 뭐랄까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유. 이걸 모르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할머니께서 늘 이랬어요. 카메라를 카라메 막 이러셨어요. 옛날 어르신인데. 네. 그리고 아파트 이름도 이상하게 얘기하시고 이랬는데 우리가 모르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정말 감았던 눈이 떠진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강의를 가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했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공부하라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이야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 것보다 공부를 한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익한 게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우리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러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걸 알므로써 하나 알을 거 두 개 되고요. 이것만 보였던 게 이렇게 밝게 폭넓게 보인다는 걸 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공부하세요. 공부하려면 책을 읽으세요. 제가 도서관학과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을 빌려주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이 책은 이 책과 이 책에 비교하려면 이 책은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책들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 딱 쓰면 이 많은 책 중에서 내가 읽으면 극소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규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2권 정도는 책을 읽다. 그래서 책마다 다 책을 읽고 중요한 것들은요. 맨 앞 표지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놓고 몇 페이지. 안 되면은 포스트잇.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면 얼른 그 표시한 데를 딱 보거든요. 내가 볼 책이기 때문에 책이 깨끗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책꽂이 보면 그냥 딱딱 이렇게 해놓는데 내가 볼 책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가 그만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세요. 책을 읽으세요. 또 새내기 강사들한테도 무조건 내가 하는 분야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까지 공부를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유머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이걸 읽어라. 끊임없이 읽다가 잘 읽는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안 웃네? 그럼 목소리를 더 밝게 해볼까? 그럼 웃네? 또 행동까지 이렇게 하니까 웃네? 이렇게 하면서 네,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를 해보면 이게 내 거가 되면서 말하면서 이게 암기가 되고요. 말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웃게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출판사에선 싫어하지만 제가 낸 그 PDF 파일을 제가 4권씩을 다 드려요. 메일로 드리면 그걸 많이 읽으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가 인형 뽑기를 하는데 달랑 하나씩 뽑는 거가 가득 차 있을 때 걸릴 확률은 가득 차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거를 해서 이것이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애드립이다. 애드립 잘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다. 계속 읽고 이게 어느 순간에 내 거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래 그 유치하다 그러는데 유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좋은 거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걸 공부하라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유형을 알면 이 사람하고 대화법이 달라지겠다. 또 내가 영업을 할 때 상대방의 고객의 마음을 열려면 영업에 관련 공부를 하면 되겠다. 네. 또 이분은 또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렇게 까다로운 고객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까다로운 고객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훨씬 낫겠다. 이런 거를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부터 하게 되면 제 방법은요. A가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A에서 모르는 게 또 B로 돼요. 또 B를 하다 보면 여기서 궁금한 게 C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 아이에게 제가 뭘 먼저 하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사람을 대할 때 사람마다 다 성격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너의 유형이 어떤지 먼저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유형이 어떤지 알려면 이거를 배워라. 또 우리가 살면서 인성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야 되는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신발을 막 뛰어갈 때 신발을 막 벗고 달려가면 신발 하나 여기 있고 한 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번 얘기하면 또 잔소리 하겠다 이러면서 신발 한 짝을 갖다 놔요. 그러면 이게 행동 하나가 자연스럽게 습이 되다 보면 그게 나의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배우게 했어요. 제가 다 가르칠 수 없고 우리가 운전 배울 때 운전 배우다가 이혼한 부부도 많대잖아요. 그래서 운전은 남편에게 배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운전하고 골프 막 이것도 몰라 막 승질내면서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배우게 되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친대요. 저는 뭐 골프는 잡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 아이를 아예 기관에서 아예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성, 스피치 또 젊은 애들이 분노 조절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를 다스리는 분노 조절 그거 또 스트레스 관리사 뭐 이런 거를 몇 개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나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놀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애가 인성 자격증을 1급을 땄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도대체 이거 성격 유형은 어떤 걸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취 욕구가 강한 스타일이고요. 또 남에게 베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이 면접 보는 선생님이 놀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공부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나한테 관련된 거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스피치. 이 말도요.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러다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렵지도 않은 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상대방 기분 확 나쁘게 하거나 야 네가 보기에 내가 뚱뚱해 보이지 않니? 너 뚱뚱해 이렇게 분명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날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야 네가 보기에 내가 뚱뚱해 제가 뚱뚱해 이러면 그것 좀 뭘 그걸 비교라고 하냐 너가 훨씬 날씬해 이러면 되는데
너 몰라서 묻는 거니? 네가 훨씬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피치를 배우는 거예요. 스피치. 또 영업을 할 때 고객의 마음을 여는 거를 예, 그 칭찬하는 거를 또 배우는 거예요. 요즘은 칭찬도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 자격증 없으면 칭찬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칭찬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는 아부와 칭찬은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칭찬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이건 아부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머 절 보고 갈비세요 이러면 나 갈비 아니거든요. 예, 그건 아부를 한 거예요. 또 저한테 어머 황신혜 같아요 이러면 아부거든요. 그냥 상대방에게 사람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딱 보면 어머 오늘따라 이렇게 눈썹 너무 잘 그리셨어요. 오늘따라요 피부가 더 밝아 보이시네요.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너무 연예인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네 상대방이 기분 좋아지는데 저는 그런 거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해요. 이렇게 해갖고 예, 눈이 이쁘세요. 이거 칭찬하려고 딱 보니까 당신 눈깔이 황소 눈깔 가서 이랬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우리가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분에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부인들에게 문자로 칭찬을 딱 날린 다음에 네, 저한테 반응을 전화를 주세요. 이랬어요. 여보 사랑해. 아니면 당신을 만난 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야. 이런 거를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고 반응을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또 어떤 분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왜요? 이랬더니요. 여보 사랑해 이거 갖다가 여보 사망해 이랬대. 사망해. 이게 글씨가 어느 때 안 보여요. 여보 사망해 이랬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뭐 머리 달라진 거 그 칭찬 한번 하면 어때요? 그런데 저는요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해요. 이렇게 해갖고 여보 나 머리 어때? 너 원래 어제도 그 머리였어. 네가 조금 손본다고 뭐 달라질 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여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있잖아. 왜? 이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쓰러질 것 같아. 왜? 이러면 당신을 만난 거는 내 인생 일생일대의 행운이야. 내 모든 친구들이 다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음식 솜씨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얘기하고 너 결혼하더니 인생이 폈다고 얘기해. 이러면 부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칭찬하는 법도 배우지 않았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법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 없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양을 배울 때도 그랬거든요. 꼭 공부에 필요한 거, 입시에 필요한 거를 배웠죠.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다 책에 나와 있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법, 영업을 하는 방법. 또 우리가 큰 것을 부탁을 할 때는 작은 부탁부터 해라. 야, 나 10만 원 꿔줄래? 10만 원 꿔달라 그러면 부담 가지만 예, 만 원만 꿔줄래? 이러면 만 원쯤이야 뜯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고 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책에 나오더라고요. 큰 걸 요구할 땐 작은 것부터 얘기해라. 또 긍정어로 얘기해라. 나 돈 꿔줄 수 없니? 이거보다 돈 꿔줄래? 이렇게. 나 전화 온 거 나한테 전화 온 거 없었니가 아니라 전화 온 거 있었니? 밥 안 먹을래가 아니라 밥 먹을래? 네. 우리 학교 갔다 들어오는 애한테도 오늘 친구랑 싸웠냐 이러면요. 기분 좋게 들어오던 애가 친구랑 싸웠냐 이러면 내가 친구랑 싸웠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어로 표현하라고 이런 게 다 책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저는 온갖 영업에 관한 책을 다 공부했어요. 제가 보험, 건강식품, 화장품 팔았다고 했잖아요. 왜? 무명 강사 시절에. 예. 그때 제가 정말 영업에 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강의를 들어갔더니 그분이래요. 이 미용실이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뭐를 보면 알 수 있냐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네, 걸어놓은 수건만 보면 알 수 있대요. 걸어놓은 수건. 그런데 저희 동네에 새로 오픈한 미용샵이 있는데 네,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매일매일 수건이 이만큼씩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문방구 아줌마가 저희는요 출근하면 수건 적셔서 넣는 게 제일 처음 하는 일이에요. 이래.
그러니까 멀쩡한 수건을 적셔서 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략이죠. 네네. 그래서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보다 좋아진다면 저는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사람들 염장을 꼭 질러요. 이러면 저는 꼭 유머를 배우라고 얘기해요. 직설적인 표현 대신에.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딱 어떤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엄마 교회는 왜 항상 더하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엄마가 뭐든지 보태달라는 뜻이겠지 이랬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하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내 강의를 들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다. 또 스님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불교인 사람도 있겠다. 이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조금 생각해서 공부의 효과는 배로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는 저는 사람들을 딱 젊은 사람 보면 정말 멋지세요, 잘생겼어요 이러기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멋진 사람은 저보다 훨씬 늦게 태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예. 정말 제 이상형은 늦게 태어나더라고요. 이러면 그 사람,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겠죠. 어머 선생님 밑에 뭐가 떨어졌어요. 아까부터 뭐 떨어졌네. 신경 쓰이네. 선생님의 매력이 이런 거. 예. 선생님 김 드셨죠? 점심 때 김 드셨죠? 아닌데요. 잘생김. 제가 어떤 분을 이제 교수님한테 인사시키면서 교수님 이분은 섬이 여러 개래요. 섬이 여러 개래요? 네, 핸섬. 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돈 안 드는 말인데 스피치를 배워서라도 상대방에게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말도 공부해야 되고요.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내 아이가 이렇게 다혈질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지, 또 얘는 집중력이 없다 이러면 집중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요 태교, 제 뜻대로 태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녀 때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태교 배웠거든요. 태교, 그리고 또 감수성 훈련 해가지고 감수성 훈련 하고, 또 그 유서 쓰기 죽음 체험을 처녀 때 했어요. 죽음 체험을 처녀 때 딱 그 상담을 할 때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공부를 할 때 딱 이제 유서를 써게 합니다. 관 앞에서 유서를 써게 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엄마 이 나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서 정말 죄송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철 들자마자 시집 갈게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 심각하게 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심각하려고 하다 보면 유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어요? 이래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재밌어요. 엄마가 재밌어서 형제 5, 1남 4녀인데 형제들도 모이면 지붕이 들썩들썩합니다. 개그맨쇼 한 번씩 다 봤었고요. 매스커 한 번씩 다 탔거든요. 그게 저는 부모님 덕분이라고 하고요. 네, 그 덕분에다 제가 공부까지 하니까 제가 하는 분야에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모르면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각 기관에 모르는 걸 가르치는 기관이 굉장히 많고요. 평생교육 기관에서는 무료 강좌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저는 또 강사들이 7월, 8월에는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한복을 배웠어요. 한복. 그래서 개량 한복 제가 3벌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복, 나이 들면 한복 입고 아이들에게 명심보감을 가르치러 다니고요. 명심보감. 그래서 한자도 공인 2급을 땄어요. 공인 2급.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모르면 알아야지.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단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들에게 아들아 스마트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써? 근데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설명서 읽기 싫어요. 그러세요? 설명서 읽기가 싫어가지고 아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스스로 깨우쳐요. 어머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그냥 기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1급, 2급을 다 배워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속이 훨씬 편해요. 이 가족에게 배우니까 아주
치사하기가 이를 데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눈이 이렇게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이제 요리, 바느질 시집 오기 전에 저기 태계로에 그 바느질 거기서 1년이나 배웠습니다. 1년이나 배워갖고 뭐 미싱 또 뭐 뜨개질 이런 거 다 배웠는데요. 예, 김치 이런 것도 한 번도 사 먹지 않고 제가 했는데, 예, 부부싸움 할 땐 제가 저도 그런 거 못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당신하고 결혼할 줄 알았으면 그런 걸 괜히 배웠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정말 후회되죠. 화가 났을 때는 딱 3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이게 적당해 안 적당해. 이것도 제가 분노 조절을 공부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면 배워야죠. 저에게 야 이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웃에서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내고 배우니까 거기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분노가 생길 때는 결국 본인에게 화가 난 겁니다. 예, 본인한테 화가 났는데 이걸 어디에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야,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해 절단 날겨. 이렇게 분노를 배우고 또 감정 노동, 네, 갑질하는 거 많잖아요. 감정 노동을 배우니까 백화점에 가서 내가 막 따지려고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여기서는 내가 고객이지만 이 사람들이 나가면 본인이 다 고객인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직장에서 고객을 상대할 때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배워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또 내 스타일로 막 바꾸고 곰삭혀갖고 이거를 또 밖에 나가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단순히 이거 들어갖고 이거 나온 거랑 내 거로 이렇게 푹 곰사갖고 나오는 거랑 벌써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입만 떠들어갖고는 이게 결국은 요즘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네이버 언니, 구글 오빠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들었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인생을 좀 살았으니까 이걸 곰씹어 갖고 이거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그분한테 전달을 하면 그분들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 가장 이렇게 생각하고 글쓰기 하기가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내가 생각하고 글을 좀 적기가 제일 좋은 장소. 네. 우리 아이들 남편에게는 책상이 다 있는데 내가 쉴 공간이 없다는 게 우리 아내들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이사를 가서 신세대들은요, 자기만의 공간을 주방 옆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거,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아예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컴퓨터 따로 가지고 작업을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이제 일을 가지신 분들은 내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러는데 자식 방, 남편 방에 밀려서 내가 쉴 공간은 아무 데도 없다. 하다못해 일기를 쓰더라도 메모할 장소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나만의 공간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주방도 괜찮거든요. 주방 이제 가족들이 다 이제 쉬고 있을 때 내가 주방에 한 모퉁이에 내 공간을 넣고 거기에서 이제 가계부 쓰는 거 말고도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 읽는다든가 이거를요, 딱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매일매일 실행하기 어렵거든요.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서 30분은 난 책을 읽을 거야. 잠자기 전에 30분은 내가 뭘 할 거야. 이걸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돌 거야. 일주일에 2번은 꼭 뒷동산에 올라가서 한번 좋은 공기를 맡을 거야. 이렇게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내가 그걸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부들도 공부해야 된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항상 엄마를 부를 때 밥통아 이랬어요. 엄마는 많이 배우시지 못하고 아버지는 정말 새벽 3시까지 책을 읽다가 주무셔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 필적처럼 좋은 필적을 못 봤어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시는데 이분이 꼭 여자를 사귀시면 지적인 여자랑 바람을 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진을 갖고 다니셔. 제가 4학년 때 엄마의 눈물을 봤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니까 네, 엄마 왜 오세요? 이랬더니 웬 사진이 있어요. 여자 사진을 보는데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머리 이렇게 하고 지적인 여자가 아빠가 보고플 땐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애가 네, 여대생인데 과제를 아버지하고 이제 회사로 과제 때문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왔다가 아버지랑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눈물을 보면서 아버지가 항상 밥통화 그리고 책을 사다 주면 엄마는 그걸 비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업이 수시로 망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부업을 했거든요. 부업을 해서 어린 마음에 엄마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렸을 때 그렇고 아버지랑 또 나의 자식과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를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요. 올라가셔갖고 인호가 저 집 한번 봐. 이 집 되게 예뻐요. 저 집은 정말 저런 집에서 살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수시로 그랬어요. 저를 붙들고 배너 영화 이런 영화 또 클래식 음악을 들으러 다니면서 어린 저를 지금 뭐 그걸 해석을 하라면 모르죠. 그런데 기억에는 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대 창에 등불 꺼지고, 네, 이런 거를 아버지 손을 붙들고 들어 다니고 영화도 그렇게 봤어요. 딸 중에서 오빠가 있고 제가 딸 넷 중에서는 큰 딸인데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무슨 공연 같은 거를 저를 많이 그리고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인호가 저렇게 예쁘고 좋은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해야 돼요. 인생은 전쟁터다. 전쟁에서 2등은 없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형제들 5은 다 12년 개근이에요. 아파갖고 조퇴를 하면 끌어다가 도로 학교에 갖다 놓으셔요.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 그리고 저희 때는 그때는 학교에서 막 이렇게 네, 저축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지방에서 근무를 하실 텐데 야 빨리 얼른 가져와 이래요. 저축한 거를 갖다 드리면 그 자리에서 막 이 통장을 찢어버리고 네. 사갖고 온 이 참외를 다 발로 짓이겨요. 너희같이 성적 이렇게 안 올리고 이런 애들 그리고 저축 안 한 애들은 이런 거 먹을 자격이 없어. 나 이렇게. 그 어린 마음에 그런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 공부 스트레스 안 줄 거야 막 이랬어요. 그냥 아픈 애를 내 학교에다 데려다 주면 이게 아파도 있어야 돼요. 네. 그냥 다 12년 또 무슨 집안 행사가 있더라도 조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야 니네들 돼지저금통에 저기 저금하라고 아빠가 그때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네 동전 잔뜩 받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돼지저금통에 저금한 게 없잖아요. 그걸 딱 내던지니까 방문 유리창을 깨고 가면서 이게 동전이 다 흩어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마루 밑에 이런 거 툇마루 밑에 이런 거 이제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사택이었어요. 동전이 다 거기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렇게 퇴근해서 오면 아빠다 이러면 우리 다 도망가는 거야. 네, 아빠다 이러면 우린 다 도망가서 숨느라고 바빠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영어 단어 하나를 물어보면요 그거 갖고 3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야. 꾸벅꾸벅 졸더라도 아버지가 뭐라고 했지? 네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품사가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시험을 성적표가 나왔는데 30점, 3점이었어요. 그 3점. 무슨 과목이었는지 3점인데 이렇게 팔자로 만드니까 눈사람이 되더라고요. 난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게 팔자가 어색한데 딱 이러더니 막 계산하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탈로가 났잖아요. 저희는 원사복격 이러면 딱 이렇게 머리 쳐박고서 이게 원사복격이었어요. 절대로 손을 대거나 때리진 않아요. 원사복격 이러면 딱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하면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제 미국에 사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제가 미국 강의 가면서 미국의 미 동부에 가서 네 5회 강의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시는 거리하고는 거의 비행기로 4시간 거리여서 제가 들르진 못하고 전화만 했어요. 아버지 그래 잘 있었냐?
아버지가 항상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잘했다.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그래, 치매 안 걸리려고 늘 공부한다. 이래요. 아니, 너 보고 싶으니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본 지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 사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무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무섭게 하고 공부에 한이 맺힌 것처럼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러셨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에 사셨대요. 고모에 사시면서 나무찜을 매일 머슴처럼 해다가 바치고 이러면서 서울에 이제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몰래 시험을 봐서 합격했대요. 너무 좋았고 합격증을 가지고 고모 이러면서 막 뛰어들어갔더니 딱 제토를 딱 던졌는데 코가 이렇게 코에 맞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그래서 그 집을 고모 집을 나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하숙집 딸이 저희 엄마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도 없이 하숙집에 딱 있으니까 저희 엄마가 워낙 부지런하고 하니까 저렇게 부지런한 여자랑 결혼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을 했대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엄마는 그냥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외국은 어떻고 이러면은 엄마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한테 아예 질문을 안 해요. 아버지 외국에 이런 데는 어떤 때예요? 이러면 그걸 붙들고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잠을 안 재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아버지는 왜 재밌는 얘기를 저렇게 재미없게 하지? 지루하고 사람을 진을 내는 거예요. 막 질문을 수시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엄마가 되면 자식에게 절대로 공부 스트레스는 안 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제 아들에게 아들아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사는데 엄마가 살다 보니까 이런 거는 꼭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학교 성적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안 줬어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창의적이긴 한데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뭘 하고 싶냐? 개그맨이 꿈이라는 거예요. 개그맨이 되려면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개그맨 꿈을 어느 순간에 자기가 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은 지금도 퇴근하면 새벽 2시까지 꼭 책을 보고 자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을 저한테 읽으래. 그 읽으라는 책을 보면 돈의 속성, 돈의 흐름을 읽어라 뭐 이런 거예요. 엄마는 이런 책은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엄마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게 이랬더니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부모의 하는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해라 이러지 말고 너가 관심 있는 거를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게 또 직업이 되면 최고일 것 같다. 한 번은 이제 TV를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서울 법대에 다니는 남자를 사귀었대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네 집을 데리고 갔대, 이 여자를. 그랬더니 엄마가 야, 쟤는 어느 대학교니? 혹시 이대니? 이랬대요. 이분은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그때 뛰쳐나와가지고 박사까지 했답니다. 이분이 한비아 씨예요. 한비아 씨.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갖는 게 최고다. 너가 뭘 했을 때 가슴이 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한비아 씨가 듣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떤 계기를 얻어서 공부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정말 외국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뜻깊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걸 갖고 좌절을 해갖고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자극을 받아서 자기 인생의 한 계기로 마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나름이겠지만 그 한비아 씨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그분의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잘된 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걸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아내도 엄마 되는 법, 아내 되는 법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달 열심히 일해갖고 지금 이제 통장으로 다 이체가 되지만 남편에게 애게 그것도 월급이라고 꼴의 남자라고. 이거는 정말 남자로서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도 항상 상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또 너랑 같이 있는 동료들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스승이 제 아들하고 통화하시면서 야, 태준아, 너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너의 상사의 좋은 점 100가지를 한번 써서 나한테 좀 보내봐라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상사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상사는 자상하다. 우리 상사는 배려심이 있다. 우리 상사는 사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 우리 상사는 직원들 하나하나를 존중한다. 이거를 100개를 썼어요. 100개를 썼더니 저희 은사님이 야, 걔가 100개를 써왔더라? 그러면서 이거를 상사한테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편지 봉투에 넣어서 자기 상사한테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제가 지켜보니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셔서 제가 100개를 써봤습니다. 이랬더니요. 감동을 하더래요. 감동. 눈빛이 이렇게 흐려지더래요. 제가 그거를 이제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저희 은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했더니 저희 상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내가 누구와의 지금 갈등이 있다면 또 누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다면 그분의 장점을 한번 100개를 써보세요. 사람마다 장점이 없는 분이 없는데요. 그 장점을 쓰다 보면 정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장점들이 보이거든요. 저도 이건 물론 우리 사부를 통해서 공부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세상에 인간관계 나빠질 사람 없고요. 미운 사람도 결국은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떠나선 살 수는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고난 내 성격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성격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성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격은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개선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면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 부분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배우고 때로 익히지 않으면 배우고 또한 배우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고 또 배우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저는 배움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다르고요. 여기 들어올 때랑 나갈 때의 저는 반드시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저도 또 깨닫고 제 안에서 또 다른 이 깨우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처음 듣기 전과 들으시고 나서요.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제가 어디선가 배우고 듣고 공부한 것을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하고 내일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늘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